제가 주제를 혈관의 방어벽, 내피세포를 사수하자. 혈관의 방어벽은 뭐고 내피세포는 뭐야? 내피세포가 뭐야? 그걸 아마 질문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속이 쓰리다, 가슴이 쓰리다, 식도염이 있다, 위염이 있다, 증상이 있죠. 이 점막이나 식도의 점막에 손상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아프다고 느껴요. 쓰리다가 아프고 약을 먹죠. 이게 빨리 나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말도 못하는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이 수년, 수십 년 지나다가 결국은 급기야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죠. 우리가 건강하려면 우선 인지 기능도, 판단력도 좋아야 되고, 몸도 좋아야 되고, 모든 장기가 좋아야 되는데, 모든 장기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게 혈관이죠. 근데 혈관의 가장 내부에 있는 내피세포가 방어벽이에요. 이 방어벽이 무너지면 혈관이 나빠지죠. 그럼 결국 뭐예요? 피를 공급하지 못하는 거죠. 피라는 거는 산소와 영양분이 있어요. 그걸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 기관이나 모든 부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00세 건강을 위해서, 특히 우리 혈관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방어벽, 내피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내피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우선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혈관벽에서 내피세포를 하나 띄었어요. 이게 세포가 되어 있는데 크기가 0.2에서 0.3 마이크론이니까 적혈구가 한 5 마이크론도 안 되거든요. 그중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작은 세포예요. 세포니까 이게 사람이 관심을 가졌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엉터당차는 많은 화학물질과 지방과 당이 이 혈관을 다니는데 어떻게 원활하게 다니겠어요? 미끈미끈한 혈관 속을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잘 흘러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뭐가 하느냐? 이 내피세포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어벽이라고 내가 표현했는데, 이거는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말없이 조그만 세포가, 그 크기가 그렇고 세포가 600경계라니까 저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내피세포를 쫙 연결해 보니까 넓이가 5,000제곱미터니까 한 1,500평 정도 되나요? 넓이를 펴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내피세포를 깔아놓게 되면 그 길이를 연결하면은 10만 킬로예요. 서울과 부산이 400킬로거든요. 250번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125번을 왔다 갔다 해야 우리 몸의 전체 내피세포의 길이와 같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무게가 1kg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이렇게 모아놓으면 1kg가 되나? 1kg.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데 지금까지 숨어 지내고 기능을 모르고 천대를 받고 있었다. 근데 이 기능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엄청난 약도 개발하게 되고 혈관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학이 지금도 발전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물질이 도대체 뭐길래 혈관을 매끈하게 하고 보호를 하고 늙지 않게 하는가. 그 물질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내피세포에서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알 수가 없었어요. 많은 연구자가 연구했죠. 그래서 내피세포에서 유래되는 혈관은 확장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뭘까? 그걸 찾아낸 게 대단한 거죠.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산화질소라는 가스였습니다. 가스는 우리 몸에 오래 있지 못해요. 세포에서 나와가지고 불과 3 내지 5초밖에 있지 못하니까 찾기 힘들었죠. 여러분, 어디 숨었다가 3.5초 있다가 나가면은 그거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과학자들의 이 두뇌와 연구 방법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 가스였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았던 거예요. 산화질소, NO. 그럼 산화질소가 도대체 뭐길래 그걸 하면서 없어지느냐? 그럼 그동안에 짧은 동안에 없어지면 계속 만들어내야 되죠. 그 내피세포가 건강해야만이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피세포가 이 손상을 당하면 그걸 만들 수가 없게 돼요. 그럼 부작용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산화질소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 혈관 근육세포를 이완해요. 늘어나게 해서 확장을 시켜줘요. 두 번째, 혈관벽에 이런 염증세포들이 달라붙는 거를 방지를 해줘요. 혈관이 깨끗하게. 여러분, 유리창에 자꾸 뭐가 달라붙어 보세요. 안 되죠. 유리창이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혈관벽에 자꾸 이물질이 달라붙으면 혈관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혈소판이 자꾸 활성화되면 피떡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이걸 억제시켜. 야, 혈관 내에서는 자꾸 피떡 만들지 마. 혈액에 지장 주지 마. 우리 피가 흘러가는데 절대 방해 물질을 만들지 마.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산화질소라는 거예요. 그래도 혈증이 생기면 그걸 녹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이 흘러가는 데는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길도 넓혀줘, 청소도 해줘, 피떡이 달라붙지 않게 해줘, 염증세포 달라붙지 않게 해줘. 그런데 이 뇌피세포가 생을 다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게 뭘까요? 그게 산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화라는 거는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화학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그렇지만 산화는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자, 제가 이 사과를 하나 보여주는데 오른쪽은 금방 자른 거고 왼쪽 거는 제가 한 3일 전에 잘라놓은 거예요. 사과가 저렇게 컬러가 변하죠? 이게 산화예요. 산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산화입니다. 그러면 사과의 맛이 달라지고 사과의 특성이 없어지죠. 자, 여러분 라면을 오래 햇빛에 놔둬보세요. 쩐내 나죠? 그게 산화예요. 독성을 띠게 되고 원래 라면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산화입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혈관에서 피부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노화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혈관 벽에 달라붙어 있는 안에 붙어 있는 뇌피세포가 산화를 당했다.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깨끗한 단단히 엮여져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기능을 못하게 돼요. 이거가 뇌피세포의 기능 부전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뇌피세포의 기능 부전. 결국 뭐예요? 혈관이 이렇게 뇌피세포가 딱 붙어가지고 혈관벽을 보호하는데 이렇게 다 벌어져. 고사돼가지고. 그럼 사이가 구멍이 생기죠. 이 구멍 사이를 콜레스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포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뇌피세포의 기능 부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단추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 38선이 초병이 무너지면 누가 들어온지 모르죠. 간첩이 들어왔는지 누가 들어온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혈관의 방어벽, 이 뇌피세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인지하게 된 거예요. 뇌피세포의 기능을 그럼 뭐가 악화시키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자, 뇌피세포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철통막 등 방어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방어선이 이렇게 모양이 변하면서 얼기설기 설게 되면 그 사이로 콜레스테롤이 끼어들어가고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끼어들어가서 쫙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 기름이 끼어들어가고 또 이런 염증세포가 끼어들어가서 결국은 뇌피세포와 혈관벽 사이에 기름이 끼어들어가. 그게 쌓이는 게 이제 죽덩어리죠. 그걸 죽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동맥경화가 이렇게 점점점 진행돼서 혈관 내벽에 기름이 쌓이는 거예요. 기름 덩어리가. 이게 죽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상동맥경화증. 첫 단추는 뭐예요? 뇌피세포의 손상이에요. 뇌피세포의 산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뇌피세포의 기능 부전, 산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뭘까? 다 우리 아는 얘기예요. 흡연, 제일 중요해요. 이 니코틴,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직접 뇌피세포를 산화시켜서 뇌피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 뇌피세포를 죽여. 그럼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고혈압. 고혈압도 높은 압력으로 계속 그 세포에 스트레스를 가해요. 그러면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는 거는 압력과 소위 아주 그 빠른 속도의 와류가 이루어져요. 이 방조제도 무너지고 물이 넘쳐서 이렇게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든든하게 있던 방조제까지 무너뜨리는 게 압력과 와류죠. 그게 바로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 내 피세포가 견디겠어요? 죽죠. 산화되죠. 그래서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그 다음에 뭐가? 콜레스테롤 끼어들어가는 거죠. 염증세포도 끼어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에 엔지오텐신 2라는 게 있어요. 고혈압 환자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 자체도 혈관벽을 손상시켜줘요. 방어벽을 산화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지만 고혈당, 당뇨병이든 당뇨전당이든 똑같아요. 여러분 혈당이 100 이상 올라가면 이런 위험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뇨병인데 약 안 먹을래? 지금부터 오늘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당뇨 전 단계라는데 조심해야죠. 더 올라가지 않도록 뱃살 빼고 노력하고. 이게 중요하죠. 이런 고혈당 상태가 뇌피세포의 혈당이 높은 게 세포로 들어가, 혈당이. 그러면 뇌피세포는 모든 동력을 통원해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산화 유리물이 많이 나와서 활성산소가.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당뇨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당뇨병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병이에요. 저는 40년 환자를 보면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흡연과 당뇨병이더라고요. 응? 그만큼 무서운 병이에요. 혈관이 뇌피세포가 다 나빠지기 때문에. 그 당뇨병 환자는 한 20년 빨리 동맥경화가 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고혈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숨을 쉬고 있어 나쁜 공기를 마신 이 호흡기가 안 좋죠. 그렇다고 이 뇌피세포가 숨을 쉴 수는 없는데 그 고혈당을 처리하느라고 자기가 죽어요. 결국은 그게 당뇨병입니다. 그게 고혈당이에요. 그게 위험한. 그다음에 고콜레스테롤 혈증.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것은 이 중에 한 가지죠. 보세요, 원인이 많은데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아니래도 올 수 있죠.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오는 거는 여러분의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으면 이게 동맥경 안 온다? 그렇지 않죠. 이건 하나의 요소예요. 높다는 거는 그거예요. 비만. 비만이면 이 비만 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혈관의 뇌피세포 방어벽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결국 뇌피세포가 산화 스트레스, 산화를 당해. 그러면 뇌피세포의 기능 부전이 일어나고 뇌피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뭐예요?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 나오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혈관이 수축이 되고 그 안에 노폐물이 끼어들어가게 되고 막히고 또 결국에는 터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죽상경화증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뇌피세포의 기능 부진이 여러 가지 원인이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미세먼지도 마찬가지. 미세먼지 마시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화학 물질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결국 피 속에 다니면서 혈관의 방어벽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연약한 뇌피세포에 이거는 우리 점막, 이 구강 점막보다도 더 약해요. 그렇지만 그 역할은 훨씬 더 커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상을 당한다. 기능 부전이 온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계속 쥐는 내 혈관을 혹사시키고 있다. 담배 피는 분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뇌피세포를 죽이고 있어요. 고혈압 환자 나 아직 약 안 먹을래? 계속 손상시키고 있어요. 제가 말했지만 고혈압은 약을 먹고 약을 줄여가든 약을 끊어가든 해야 돼요. 혈당 높은데 나 당뇨병인데 증상도 왜 약 먹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혈관은 그만큼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혈관은 그래요. 우리 주인 아저씨, 주인 아줌마는 내가 막 죽어가는데 나를 몰라줘? 이런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뇌피세포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죽상경화증과 연결이 되고 죽상경화증이 되면 뇌로 가면 뇌경색, 심장으로 오면 심근경색. 그렇죠. 다리로 가면 다리 걷다가 아파. 쉬었다 가야 돼. 이거 내 디스크 아닌가? 근데 가보니까 디스크는 괜찮대. 그럼 뭘까? 다리 혈관이 막힌 거죠. 그래서 걷다가 아파서 쉬었다 가야 돼. 그래서 뚫어줘야 되고 스텐트 넣고 수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혈관의 벽, 뇌피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굉장히 작아요. 처음 시작은 굉장히 미약한데 끝은 말로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뒤바뀝니다. 제가 이거 다시 보여드리지만 왼쪽은 깨끗한 혈관이고 오른쪽은 이미 내피세포의 기능이 손상이 돼서 죽덩어리가 끼어 있는 이 혈관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피세포의 기능 부전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죽이 파열돼요. 이게 화살표 보면 죽덩어리가 찢어져 있죠. 그렇게 되면 저 죽물질이 나와서 혈액과 만나서 피떡을 만들고 피떡은 날아가고 없어요. 뇌로 갔겠죠. 그럼 응급실 가시고 응급실 갔다 오신 분의 네.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저렇게 죽이 터지는 겁니다. 또 이분 보면 쬐까맣게 구멍이 뚫려 있죠. 터져 나간 거예요. 이 죽이 터져 나갔을 때 갑자기 생겨요. 죽이 터져 나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내가 병인지 모르죠. 어떻게 알아야 돼요? 미리 찾아야 되죠. 여러분 암검진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심혈관의 이런 그 정밀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시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심장 혈관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면 암 검진처럼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혈관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혈관의 방어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병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걱정할 정도인지 아닌지, 걱정 안 하지만 관리를 해야 될 정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정상입니다. HDL이 높습니다. 이건 하나의 숫자입니다. 내 몸이 어떤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혈관의 방어벽과 공격인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어벽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수하자. 왜? 백세 건강을 위해서 혈관이 건강해야 내 모든 기능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기 인지기능, 뇌, 그 다음에 모든 기관을 도와주는 그 펌프, 심장, 혈관은 모든 기관에 혈액과 영양분, 산소를 공급해 주는 혈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건강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혈관의 방어벽, 내피세포를 사수하자 하는데 여러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공감하시는지요? 네. 제발 공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백세 건강을 위해서 제가 좀 구성을 해봤는데 이해를 잘 하시고 건강하시는데 증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원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궁금증들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요. 어떤 어머님이 질문해 주실까요? 네. 혈관 건강에 어떤 음식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신문경색을 처음 본 게 1977년도에 한 명을 봤어요. 레전드 마칠 때 79년도 말에 2명을 봤어요. 그리고 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다 갔다 와서 하면서 요즘은 거의 매일 뭐 입원 환자가 거의 절반 이상을 이루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때 먹던 음식과 지금 음식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육류도 소비를 많이 하고 낙농 제품도 소비를 많이 하고 그랬구나. 뭐 달라진 건 없는데 다 모든 게 좋아졌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우리 수명도 많이 늘어났구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른 병원은 많이 죽던 게 오래 살다 보니까 혈관병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전에 없던 병이 요즘은 젊은 나이도 많이 온다. 전혀 생각지 않은 30대, 40대도 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데 문제가 있구나. 내 몸에 깨끗한 음식을 넣는 게, 신선한 음식을 넣는 게 좋은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죠. 뭐
다 써 있어요. 아주 좋은 음식이란 건 뭐 견과류, 야채, 뭐 신선한 과일, 뭐 다 이런 것들이죠. 신선한 고기는 없죠. 그렇죠. 뭐 삼겹살 먹어라 이런 건 없죠. 네. 자, 그런 음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지방이 많이 포함된 그 고기, 기름을 좀 빼고 드셔라. 그냥 고기를 먹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근데 먹는데 우리가 아주 현명하게 먹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데 저는 고기도 드시고 대신 기름을 빼고 드시고 살코기 드시고 그다음에 너무 칼로리가 많이 나가는 음식은 들대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고 빼내라 이거죠. 먹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그 대신 좀 해로운 음식들이 있죠. 먹어서 이 동맥경화 잘 올 수 있는 음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름이 많이 포함된 음식, 또 튀긴 음식, 칼로리 많이 나가죠. 뭐 이런 음식을 피하시면 되지. 뭐가 제일 좋은가? 우리가 먹던 된장도 좋고 두부도 좋고 콩도 좋고 콩나물도 좋고 야채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런 음식들이 우리가 먹던 음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우유를 먹는다. 그러면 이제 저지방 우유가 이제 좋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먹는 칼로리에서 기름을 빼낼 수가 있으니까. 치즈도 이렇게 많이 먹지 않고 적절히 먹으면 돼요. 뭐 그런 거죠. 요구르트 많이 먹고 우리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저는 게으른 노른자가 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죠. 콜레스테롤이 하나가 이제 300mg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2개 아니면 1개 정도로 줄이고 대신 다른 걸 좀 많이 드셔라. 여러분들이 뭐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 된다. 빵 안 먹을래. 뭐 골고루 드시고 운동하세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요. 네. 오늘 강연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어떤 거 짚어주시겠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에서 사회도 마찬가지죠. 말없이 일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죠. 저는 내피세포가 우리 몸에서 말없이 자기 임무를 하고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지냈다는 거.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연약한 이 내피세포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정크푸드 안 먹고 담배 피지 않고 혈당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피세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피세포의 역할을 알고 기능을 알았으니까 내피세포가 절대 기능을 잃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